음. 권선생님 1급 교재 31페이지 문제 5 문제 5번 신라산업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 건설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이다.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사업연도의 세무조정하시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최저한시 조정 명세서, 법인세 가평 세조정 계산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면세 수익금액 차이를 조정하는 거고, 차이 발생 원인을 다 쓴 건 아니고 일부만 쓴 건데, 대표적으로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료 매각, 선발행 세금계산서 등 이런 것들은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아닙니다. 작성 순서는 이제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을 먼저 불러오고, 작업폐물 매출액이 있거나 부산물 매각액이 있으면 동일한 기준경비율에 그냥 포함을 해주시면 되고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부가세법상 가표 및 면세 수익금액 차이를 조정하는데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양수로 입력하고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음수로 입력하면 돼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이라는 얘기는 이건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제품 매출액이 25억 9천, 공사 수익금액이 20억이 있고 제품 매출과 공사 수익금액의 영세율 대상은 없으며 국내 생산 분매, 국내 내수 판매분이고 부가세 가대표준 수정신고까지 해서 가표에 들어간 게 공사 수익금액이 15억, 가세, 공사 수익금 면세가 5억. 그래서 여기 20억은 공사 수익금 여기 20억과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공사 수익금은. 제품 매출은 부가세 가표가 26억인데 기업회계에는 제품 매출 25억 9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천만 원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매각은 고정자산 매각입니다. 부가세 가표에는 들어가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아니고요. 밑에 참고 내용을 보니까 부가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수정 신고 내역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선수금 중 1천만 원은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전자세금을 발급한 것으로 반기말 현재 제품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그 공급 시기 도래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대가만큼 먼저 선발행 생계는 끊어준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가표에는 들어가지만 수익 금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요 1천만 원이 제품 매출 25억 9천만 원과 26억의 차이고요. 일단은 지금 차이가 나는 거는 선수금 1천만 원하고 기계장치 매각 5천만 원 차이가 있는 거 일단은 부가세 가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시 발생한 세무조정 상황을 다음과 같다. 입금산이 공사수익금 5천만 원 유보 발생했대요. 작업률이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가소분 진행률을 이제 작게 인식해서 수익금액이 이제 미달하게 인식된 부분에 입금산이 됐다 이런 뜻이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는 얘가 포함됐겠죠. 입금산이 됐으니까. 그지? 근데 여기 부가세 가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음. 그 법인세법상 공사수익금액은 20억 5천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공사수익금 20억하고 입금산입한 금액 5천만 원하고 해서 그거 전체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거는 세 가지예요. 선수금 1천만 원, 기계장치 매각 5천만 원 여기 가표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사수익금 입금산입한 거 5천만 원은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세 가지 차이가 있는 거고 코드 번호는 1182번이고 법인 조정의
수익금액 조정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코드 번호 잘못 들어갔구나. 1282번.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그러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을 이렇게 불러와요. 불러오는데 위에가 주업종을 먼저 불러오고 이게 제품 매출 25억 9천이고 그 밑에가 25억 5천만 원이니까 공사 수익금은 4하고 1104 넣어주시면 되고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가셔서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및 면세수익금액 합쳐서 46억 5천만 원이고 법인세법상 조정후 수익금액이 46억 4천만 원이니까 전체적으로 1천만 원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금액과의 차이 내역은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양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음수로 넣어주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선수금은 거래시기 차이가산에 넣어요.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차이가산에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감액에 넣는 겁니다. 여긴 가산에 1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고 자산 매각 이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이 고정자산 매각액이에요. 기기장치 매각액이 5천만 원이고 금액이 다 맡기기 전까지는 여기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5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공사 수익 금액 입금 산입한 거 작업 진행료 차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5천만 원 넣어주시면 6천만 원은 가표에 들어가 있고 5천만 원 가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총 치면 1천만 원만 더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서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기계장치, 자산코드, 자산명, 취득가액, 전기만 상각누계, 취득일자,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자산코드, 자산명, 취득가액, 전기만 상각누계액이 없다는 얘기는 이번 연도에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1,300만 원이고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는 고정자산 등록만 제대로 해주면 자동 작성이 돼.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은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고 회사는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장치는 신고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 선택.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 회사가 신고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적법한 것으로 가정하고 수선비 계정에는 연삭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500만 원은 소액 수선비에 들어가요. 소액 수선비 기준이 600만 원입니다. 소액 수선비 기준이 얼마? 600만 원에 미달하면 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비용 처리하면 송금 인정이 돼. 근데 이제 600만 원 이상이면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게 되면 단기 즉상각 의제로 봐요. 소액 수선비로 직상각 의제 특례에 해당해서 감가상각 15인 계산 없이 송금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600만 원이었으면 단기 직상각 의제에 들어가는 거고 연삭기에 대한 전기만 상각분액은 300만 원이고 자산별로 세무조정 하시오. 법인세법상 소액 수선비는 수선비 합계 600만 원에 미달되거나 직전연도 세법상 직전연도 장부가액 5%에 미달되는 경우
즉, 이 소액 수선비에는 자본적 지출을 단기 비용 처리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시부인 없이 음, 손금으로 인정하는 즉시상각 의제 특례에 해당합니다. 단, 소액 수선비가 아닌데 비용 계상한 경우 단기 즉시상각 의제로 봅니다. 단기 즉시상각 의제로 보면 세법상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회사계상 상각비에 회사계상액이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문제로 바꾸려면 얘를 원래 600만 원 이상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네. 따지고 들면. 예전 문제로 이제 돌아간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우리 고정자산 다 읽은 게 아니구나. 연삭기에 대한 전기만 상각부인액은 300만 원이 있고 자산별로 세무조정하고 다 읽긴 읽었구나. 그럼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가볼게요. 원래 그 감가상각비 조정도 감업부의 세무조정에 들어가는데 따로 나와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감가상각비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예, 자산 계정 과목은 206번 기계장치 206번 첫 번째 연삭기는 101번 연삭기 취득 연월일은 2020년 7월 1일 정렬법이고 기초가액은 취득원가 1,600만 원, 2,500만 원, 전기만 상각유계액은 1,600만 원,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 없고요. 4번은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했으면 4번에 넣어야 돼.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했으면 4번에 넣는 거고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했으면 7번에 넣는 거예요. 단기상각 의제.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했으면 7번 단기상각 의제. 그리고 연삭기는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죠. 상각부인의 5번 자리에. 그치? 전년도에 상각부인한 금액이 300만 원 있고요.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은 없고 상각대상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장부상 미상각잔액 900만 원에다가 4번 더하고 5번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5번 있으면 빼고 7번은 단기상각 의제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7번 더하고 8번은 감가상각 했는데 부인됐으니까 부인된 금액만큼 또 더하고 전기와 의제상각 누계액은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 고유적으로 감가상각 안 하면 세법서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이미 상각한 거로 보는 감가상각 의제니까 그 금액은 빼고 해서 상각대상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5년이고 상각률이 자동으로 나와요. 0.452에 12의 의미는 이게 이번 연도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 12개월 다 상각한다 이런 뜻이고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541만 2천 원이에요. 상각범위액이. 근데 회사는 얼마 상각했지? 얼마 상각했어요? 900만 원?
사용자 수정 눌러서 회사 계상액에 900만 원. 900만 원. 만약에 그 수선비 500만 원 있죠. 수선비 500만 원. 응? 그게 만약에 단기익상과 의대에 들어갔으면 그 금액을 7번에 넣어줘야 되고 7번에 넣어주면 그 금액도 예, 회사 계상액에 자동으로 포함이 돼요. 여기 따로 안 나와도. 나중에 계산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이제 요것만 가지고 따져도 한도 초과액이 나오네. 그지? 한도 초과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예, 500번대 제조원가고 예, 단기 의대 상각비, 전체 양도일자, 전체 폐기일자, 업종은 안 나와 있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두 번째가 예, 자산코드 102번 밀링 머신 700일자가 2022년 예, 5월 3일 예, 정렬법이고 자, 이번 연도에 취득했을 때는 원래는 4번에 넣어줘야 돼. 원래는 4번에. 4번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 11번 가면 이게 8개월 잡혀 있죠. 취득한 5월 달부터 계산해서 8개월 자동 잡혀 있지. 그래서 기초가액에 넣어도 채점에는 영향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넣었을 때 실수가 나올 수 있죠. 회사 계산 상각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실수로. 얘는 이번 연도에 취득했는데 이해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4번 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칸이. 여기에만 2번에만 안 넣으면 예, 1번에만 넣 2번에 넣지 않고 1번에만 넣어주면 상관은 없습니다. 또는 4번에다가 4천만 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2번에 취득한 경우에 단기 감소는 없고요. 7번 단기상각 의제 없고 예, 당연히 예, 전기말 부인 누계액도 없고 예, 전기말 의상각 누계액도 없고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상각률은 0.451 8개월에서 1202만6,666원 상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회사가 사용자 수정 눌러서 얼마 상각했지? 1,300만 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니까 1번 제조원가 500번대 제조원가 됐을까요? 17번, 18번, 19번, 20번은 없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감가상각비 조정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가셔서 예, 불러오기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건들 게 없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근데 자산별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한꺼번에 불러오네. 한꺼번에. 자, 연삭기는 그 삼각부인액 조정액이 가시면 26번 조정액이 가시면 삼각부인액이 얼마예요? 358만 8천 원 나오죠. 그 22번 단기삼각 시인범위액이 541만 2천 원이거든요. 단기삼각 시인범위액이 근데 회사가 얼마 잡았으니까 그래서 358만 8천 원 한도 초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정 등록 눌러서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하시고 감옥란에다가 연삭기 이 한도 초과 358만 8천 원 예, 송금불산입 예,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상 닫았다가 금액을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좋고요. 밀링머신 닫고 밀링머신 다시 확인하면 밀링머신은 예, 삼각 시인범위액이 1226,666원인데 회사가 1,300만 원 계상해서 97만 3,334원이 한도 초과 금액이에요. 973334 맞아요? 그러면 조정 등록 눌러서 예, 직접 입력으로 예, 밀링머신 한도 초과 973334 송금불상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은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대요. 각 건별로. 업무와 관련된 세금은 송금 인정이 되고요. 업무와 관련 없는 그 세금은 송금 인정이 안 됩니다. 자동차세, 증권거래세 송금 인정이 되고 공장용지 취득세는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포함해야 되는데 그지? 비용 처리했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입니다. 용지는 여러분 토지 얘기하는 거 토지. 용지는 토지. 토지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이고 지금 그 이 취득세가 차량 운반부에 대한 취득세면 여기 세무조정 할 필요 없어. 차량 운반부에 대한 취득세를 비용 처리했으면 어떻게 돼? 무슨 상각 의제? 단기? 즉시상각? 의제예요. 걔는 어디 가서 저기 조정하는 거야? 감가상각? 다 갖고 시분 계산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필기했었는데 자산 취득 시 취등록세를 세금과 공가 또는 비용 계상한 경우 여기 그냥 세금과 공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그지? 비용 계상했을 때 그 비상각 자산이면 예를 들어서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음. 얘는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고 상각 자산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취득할 때 발생한 취득록세를 세금과 공가 처리했다면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서 조정하지 않고 세법상 취득원가와 회사 계산 상각비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합니다. 여기도 하나 빠졌죠. 단기 즉시상각 의제로 보고 세법상 취득원가 회사 계산 상각비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그 취득록세를 세금과 공가 처리했으면 세금과 공과금 조정명세서에서 송금부세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이거 별가치죠, 별가치. 법인세 등. 별가치는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출. 국민연금 회사 부담부는 의무로 내는 건 다 송금이에요. 의무로 내는 건. 근데 의무가 아닌데 내는 것들은 송금 불산입니다. 의무 불이행이라서.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은 우리 신주발행비란 말이에요. 신주발행비.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 발행 차금 처리하거나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그지? 근데 세금과 원가 처리했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기타고요. 주차 위반 과태료는 의무로 위반한 거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고
기속자가 지자체 교통카죠, 그지? 그래서 기타 사회출. 음. 건강보험료 가산금, 그 연체료, 연체 가산금, 지체상금 이렇게 나오면 연체료의 의미라서 손금 인정이 돼. 사기합산. 근데 건강보험료 가산금, 가산금이라고 나오면 송금물산이에요. 가산금이라고 나오면 일단은. 그래서 건강보험료 가산금은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출이고 혹시라도 건강보험료 연체 가산금이라고 나왔어도 건강보험료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기타 사회출.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은 쇼핑센터 같은 거 그 지으면 쇼핑센터에 방문객들로 인해 가지고 그 교통 유발한다 해서 의무적으로 내는 거야. 의무적으로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송금 항목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송금 항목이고 사계약상의 연체료, 연체 가산금, 지체상금은 손금 인정이 됩니다. 단 건강보험 연체가산금 연체가산금은 송금 불산입이에요. 조금 수정했는데 건강보험 연체료하고 가산금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연체료도 있고 가산금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연체료는 송금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연체료는 송금 항목. 근데 건강보험료와 연체료, 가산금 다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세금과 공과금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들어가셔서 상단에 불러오기. 엔터를 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제조원가, 세금과 공과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 불러옵니다. 확인하시고 맨 오른쪽 이제 송금불산입 표시에 공장용지 취득세에는 송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이면 1번, 송금산입이면 0번. 그러니까 송금산입은 건들 필요가 없고 송금불산입만 1번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1번. 송금불산입.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도 송금불산입. 주차 위반 과태료도 송금불산입. 건강보험료 가산금도 송금불산입. 여기까지 하고 저장. 지금 조정할 게 5개죠. 그럼 이 중에 하나만 2점짜리라는 얘기야. 이 중에 하나만. 우리 전산세무시험은 5점짜리 이상은 부분 점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5개니까 4개는 1점짜리, 1개는 2점짜리. 여기까지 하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직접 입력으로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에다가 감옥란에다가 첫 번째는 공장용지 취득세 취득세 1,000만 원.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송금불산이 530만 원, 기타 사유이출, 그 다음에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 80만 원, 송금불산이 기타, 자, 주차 위반 과태료 13만 원,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이출, 건강보험료 가산금 30만 원, 송금불산 기타 사유이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됐고, 5번 볼게, 5번. 5번이 아니고 4번.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소득금의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인데요. 이거 좀 어렵게 나온 문제인가요? 아, 이게 좀 어렵게 나왔네, 이거. 퇴직급여, 이때 제일 어렵게 나온 문제, 이게.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당부채는 설정 시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 충당부채를 사용했을 때 손금 산입, 유보 감소,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은 불입 시 퇴직연금을 불입했을 때 송금 산입, 유보 발생, 퇴직연금은 사용 시 손금 불산입, 유보 감소예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해서 송금 불산입 된 만큼 퇴직연금은 송금 산입이 된 거고 퇴직연금 사용했을 때 송금 불산입 된 것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사용할 때 송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묶여서 가는 거야, 사실. 이때 지금 이때 퇴직연금이 제일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이때 기말 퇴직금 추계 기말현재 직원 임원 전원 퇴직 시 퇴직금 추계액이 3억 2천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내역이 기초퇴직급여 충당금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고 이 3천만 원 중에서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얼마예요? 600만 원이라는 얘기는 3천만 원 중 600만 원 부인했으니까 세법상 송금 인정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2,4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중에서 부인한 금액이 600만 원이니까 부인액 600만 원을 빼면 세법상 2,400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송금 인정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법이 아니라 과거법에 의해서. 과거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3번 자료를 보면 3번 자료를 보면 단기 퇴직 현황 2022년 퇴직금 지급액은 총 2천만 원이면 전액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대요. 전액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 처리. 퇴직연금 수령액은 400만 원이고 퇴직연금은 우리 아까 필기했지만 퇴직연금은 그 불입하면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고 사용하면 송금 불산입이고 그러니까 얘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회사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을 우리가 여기 있는 금액 갖고 따져보면 기초퇴충은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 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 얼마를 2천만 원 사용했고 그지 기말퇴충이 1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1천만 원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 누계액은 전기퇴충 부인액이 600만 원이야. 전기까지 퇴충 부인액이 600만 원인데 전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송금산입액 이 퇴직연금 수령하는 금액은 불입했을 때 송금산입, 사용했을 때 송금불산입이고 요 금액만큼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송금산입이 돼요. 송금산입이기.
그래서 600만 원 중에 예, 400만 원이 송금산이 되니까 200만 원만 V넥으로 남아 있는 거고 여기 좀 어렵죠 지금.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퇴직연금 현황이 2022년 기초퇴직연금 운영자산 금액은 얼마? 2억 3천. 그러면 전기 이전에 퇴직연금 얼마 불입한 거지? 전기 이전에 2억 3천만 원 불입한 거죠. 불입했을 때 무슨 산이? 송금산 했던 금액입니다. 2억 3천만 원. 그래서 그 밑에 또 나오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무슨 조정으로? 신고조정 송금산입하고 있다. 왜? 기업회계 기준은 퇴직연금 불입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지 비용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불입했을 때 송금산입했다. 그런 뜻이야. 불입했을 때. 전기분까지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된 금액은 기초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 그지? 요 금액이 송금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번 연도 얼마 불입했지? 5천만 원 불입했죠? 그 퇴직연금을 불입하면 무슨 산입?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이번 연도 불입한 금액은 송금산입 나오는 거야. 근데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이때 처음 나오고 그 이후엔 또 안 나왔는데 여기 부분을 설명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퇴직금 지급할 때 써놨는데 퇴직금이 지금 2천만 원 퇴직금 나가는 거죠. 2천만 원. 근데 회사는 전부 다 무슨 급여 충당 부채하고 음. 법에 보면 퇴직연금이 먼저 있으면 퇴직연금 충당금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상계 처리하고 그리고도 없으면 퇴직급여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 법에. 근데 우리 회사는 기업회계 기준상 퇴직연금 충당금을 해결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회사는 퇴직연금 충당금이 없어요. 어? 없고 그리고 전부 다 무슨 급여 충당 부채하고 충당 부채하고 2천만 원 상계 처리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에서 얼마 줬대? 400만 원만 줬대. 400만 원만. 퇴직연금에서. 그지? 응? 여기 보면 퇴직연금에서 400만 원 또 나오잖아. 여기. 이해 갔을까요? 응. 400만 원만 줬대요. 나머지는 뭐 보통예금 등을 줬겠지. 그지? 응. 근데 세법은 불입했을 때 무슨 연금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을 잡는단 말이야. 불입했을 때. 그래서 세법은 퇴직연금 충당금 없애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러면 1,600만 원만 사용하는 거고 합쳐서 2천, 합쳐서 2천, 그지? 응. 퇴직연금 400만 원 나가고 보통예금 1,6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퇴직연금 사용한 금액이 얼마니까? 400만 원은 무슨 불산임? 송금 불산임이고 그러면 충당 부채가 그 400만 원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지? 그지? 응. 그만큼은 무슨 산입이 나온다는 거야? 송금 산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퇴직연금이 송금 불산이 된 것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송금 산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면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응용하는 걸로 나와서 그래. 기본 개념으로 나오면 제가 그 전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자, 퇴직금 추계액이 1,000만 원이다. 어? 1,000만 원 다 송금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어떻게 되냐? 현재 법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0%만 인정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회사가 직원들 퇴직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만 표시하는 거거든. 근데 회사가 진짜 돈이 없으면 퇴직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 저 퇴직금 추계액만큼 현금 인정받고 싶으면 저거 전부 다 연금에 불입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연금에 불입해. 그래서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는 송금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세법에서는 무슨 연금 충당부채로? 충당부채로
100%다 손금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불입시 회사는 무슨 연금 운용자산 1,000만 원, 현금 등 1,000만 원. 퇴직연금 부담금이란 비용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기업회계금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0이죠. 0. 회사는 기업회계금이 허용하지 않아서 안 되는데 세법은 불입해야지만 송금 인정이 된대. 그러니까 퇴직연금 불입했을 때 무슨 산입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송금 산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법상 비용 잡아줘야 되는데 회사는 비용 잡지 않았다. 어? 송금 산입, 퇴직, 연금 등 예. 과목 자체가 퇴직연금 등 송금 산입 돼 있더라고 프로그램에는. 1,000만 원. 무슨 발생? 했다가 얘는 나중에 뭐 할 때? 사용할 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 왜 송금 산입 나오는지 이해 갈까요? 회사는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까지만 처리한다고. 세법은 그거 처리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에 뭐 잡는다고? 비용 잡는다고. 세법은. 불입했을 때 송금으로 회계 처리하래. 세법은. 우리는 기업회계준이 허용 안 돼서 이거 못하고. 그래서 신고조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는? 여기에 퇴직연금은 여러분 학정급여형이잖아요. 학정급여형. 학정급여형. 그러면 우리 이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해야 되잖아. 그지? 그지? 설정했을 때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 충당부채 1,000만 원이 아니지. 퇴직급여라는 비용 1,0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 이렇게 잡는데 세법은 충당부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는다는 거야. 세법은 아까 우리 적었잖아. 0%라고. 세법은 0%라고 충당부채. 어? 0%. 그러면 이렇게 충당했을 때 조정이 나오겠죠.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 무슨 발생? 유보 발생. 다음 연도 초에 전 직원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 시. 응? 1번, 2번 하고 나서 다음 년 넘어갔다는 얘기야. 자, 세법에서는 퇴직연금, 충당금 있으면 먼저 사용하려며. 근데 기업회계는 이거 회계 처리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얼마? 1,000만 원 잡았고, 퇴직금으로, 전부 다 연금에 불입했으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1,000만 원 다 나가겠지. 세법은 반대잖아. 퇴직연금, 충당금은 잡고, 얘는 안 잡잖아. 그러면 조정이 나오겠네. 그래서 퇴직연금 사용했을 때, 그지? 어? 사용했을 때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 퇴직연금 사용액 1,000만 원. 송금
불산이 그 전에 송금 산입했던 거니까 무슨 감소? 유보 감소. 그럼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또 차이가 있잖아, 그지? 어? 그래서 충당부채는 그 전에 무슨 불산이? 그러니까 지금 충당부채 사용했을 때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온다는 거야. 유보 감소.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이 간다는 거야. 얘가 불산입이면 얘가 산입이 나온다는 거야. 어? 그래서 결론을 적어놓은 게 아까 이거였어요. 결론을 적어놓은 게. 충당부채는 설정 시 송금불산입, 사용 시 송금산입. 퇴직연금 불입 시 송금산입, 사용 시 송금불산입인데 얘하고 얘가 중복되는 금액에 대해서 같이 간다는 거야. 퇴직연금이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송금불산입일 때 퇴직연금은 송금산입이고 퇴직연금이 송금불산입일 때 퇴직급여는 송금산입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 그래서 다시 요거에 대한 우리가 분개한 내용이 그래서 이거라는 게 이거. 그 여기도 보면 차이가 좀 앞에 거는 최근에 그 법으로만 적어낸 거고 얘는 옛날 법하고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가 결국 차이 나는 건 얼마라는 거야. 400만 원이란 얘기지. 결국은.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용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임이 되면 그거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충당부채는 무슨 산입이? 송금산입이 나온다는 거야, 그냥. 헷갈리면 퇴직연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충당부채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송금산입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나온 문제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문제들은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퇴직연금에서. 그럼 얘는 없는 거야. 얘는 없는 거. 근데 지금 그 전에 뭐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인한 게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 예. 부인한 게 있어서 송금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해 안 가니까 뭐 길게 할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요거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어? 음. 그냥 개념으로만 나오면 좋은데 응용해서 나와서 문제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과목별 세무조정의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로 들어가셔서 음, 또 입력하는 건 또 어렵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잘 알든 모르든 여기 써 있는 거 넣어주면 돼 사실은 그지? 음.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기초가 2억 3천만 원 기초가 2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금 들 때 사용한 금액이 얼마? 퇴직연금 400만 원 사용했죠? 400만 원 사용했고 얘 퇴직연금을 여기다가 입력하면 바로 송금불살 바로 해줘야 돼. 바로 송금불살. 조정 등록 눌러서 송금불산입에 퇴직연금 등 지급 송금불산입 400만 원 유보 감소고 요거 사용한 것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무슨 산입? 송금 산입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라서 송금 산입에다가 퇴직이라고 치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안 떠요. 그러면 무슨 입력? 직접 입력 과목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00만 원 송금 산입 유보 감소 됐나요? 응? 그 다음에 이번 연도 납입한 금액은 얼마지? 불입한 금액이 5천만 원. 맨 마지막 줄에 5천만 원. 그러면 결국 5천만 원만큼 이제 송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초에서 사용액 400만 원 빼고 5천만 원 보리백 더하면 기말잔액이 퇴직연금의 기말잔액이 2억 7,600만 원인데 14번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 등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이 퇴직연금 충당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이나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 부인 누계액은 없어요. 없고 번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 그 전에 불입한 금액이 기초 얼마니까 2억 3천만 원이니까 2억 3천만 원이 그 전에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지? 근데 2억 3천만 원 중에 얼마 썼어? 400만 원 썼죠? 그러니까 이미 송금 산입액이 얼마? 2억 2,600만 원, 2억 3천에서 400만 원 빼서 기말전에 퇴직연금 기말전에 2억 7,600만 원에서 이미 송금 산입액 2억 2,600만 원 빼면 5천만 원 나오는데 이 5천만 원이 결국 이번 연도에 불입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퇴직금의 추계액은 1번 자료 3억 2천. 결과적으로는 3억 2천만 원만큼 퇴직연금 저기 그 3억 2천만 원만큼 퇴직금 추계액만큼 송금 인정이 됩니다. 예. 요 부분 2번, 3번, 4번, 5번은 세법상 퇴충 기말잔액이야. 세법상 퇴충. 장부상 퇴충이 기초가 얼마가 있었냐면 기초가 어딨지? 기초가 3천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용한 게 얼마고 사용한 게 2천만 원. 퇴직금 지급할 때 충당세 2천만 원 사용. 그지? 그러면 장부상 기말잔액이 3천만 원이고 아 미안해요. 기말잔액이 3천이 아니네. 기초가 3천이 있었는데 단기 얼마 썼으니까 2천만 원 썼으니까 여기 1천만 원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된 기계상된 퇴직금의 충당금은 없고 단기말 부인 누계 그 전에 부인됐던 게 얼마? 600만 원. 충당금 부인됐던 게 600만 원. 근데 그 퇴직금 지급할 때 사용해서 송금 산입해서 유보 검사한 게 얼마 있으니까 그 전에 부인해서 그지? 부인한 금액 600만 원이었죠. 어? 요 600만 원만큼은 퇴직연금은 송금 산입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요 600만 원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 줘야 되지? 요게 부인된 금액만큼은 퇴직연금은 무슨 산입액? 송금 산입액이란 말이야. 얘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거든. 지금 600만 원만 두고 얘기하면. 어? 근데 그 퇴직연금 송금 산입액 중에서 예, 결국 여기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4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무슨 산입? 송금 산입했으니까 요 송금 산입 유보 감사원 금액은 부인액 중에서 유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인액 중에서. 그 부인액이 600만 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400만 원 무슨 산입됐으니까 송금 산입됐으니까 부인액 남아있는 게 200이란 얘기예요. 200만 원.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남아있고 그러면 세법상 퇴충은 800만 원만 인정하는 거고
추계액 3억 2천에서 800만 원 빼면 예, 전체적으로는 예, 3억 1200, 퇴직연금은 3억 1200만 원까지 송금 인정이 되는데 이미 송금 산입액이 얼마니까? 2억 2,600만 원이니까 추가적으로 8,600만 원까지 더 송금 산입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얼마를 불입하면 8,600만 원 불입하면 8,600만 원 송금 산입이 가능한데 우리가 불입한 게 얼마니까? 5천만 원이라서 5천만 원만 해주겠다는 뜻이야. 8,600까지 불입하면 8,600만 원 송금 인정해주는데 5천만 원만 불입했기 때문에 5천만 원만 송금 인정. 회사가 비용 잡은 건 없고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예, 송금 산입 범위 미달에 5천만 원 이건 뜨죠 자동으로. 그러면 감옥란에 퇴직연금 등 송금 산입 예, 5천만 원 예, 유보 발생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면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세액공제 조정명서 3번 중 당기공제 및 2월의 계산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참조한다. 당기순이익 나왔고 예, 입금산입액, 송금산입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단기발생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는 최저한 적용 제외, 전기에 이월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 적용 대상, 중간연합세액, 원천납부세액,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위의 세무조정 자료는 없다. 당사는 분납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일단 필요한 부분 있으면 먼저 필기하시고 일단은 세액공제 조정명세 3번부터 작성 한번 해볼게요. 예. 공제감면 세액조정 2에 공제감면 세액조정 2에 세액공제 조정명세 3번이라고 있어요. 예, 세액공제 조정명세 3번 가셔서 예, 여기에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세액공제 1 있고 2 있고 3번 있는데 예, 3번만 작성하래. 3번만 여기서는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가셔서 예, 그 전에 2월 된 거 있어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여기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라서 세액감면 넣는 건 아닙니다. 9번에서 F2 눌러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전기에 2월 됐으니까 2021년도 단기분이면 단기분에 넣으면 되고 2월분이면 2월분에 넣으면 돼. 얘는 2월분이죠. 그지? 2월분 500만 원이고요. 예, 2월 된지 2월 된지 1년 차면 1차 연도, 2년 차면 2차 연도. 대부분의 세액공제가 10년간 2월 공제. 그래서 1차 연도에 500만 원. 넣었을까요? 넣고 요 칸 하나가 그 한 칸이 하나예요, 하나. 이게 2월 공제 때문에 이렇게 칸이 많은 거야. 2월 공제 때문에 10년간 2월 공제 때문에. 그러면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9번에서 F2 눌러서 연금. 예,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최저한세 제외. 중소기업의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제외입니다. 제외 확인. 예, 2022년도 단기분이죠. 2022년도니까 그지? 예, 단기분 200만 원. 됐을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예, 단기 공제 대상 세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가 500만 원, 연금 인력개발세액공제가 200만 원이고, 여기 뭐 빠졌구나. 단기분은 자동 반영되는구나. 2월분은 1차연도 넣어주고, 그 다음 이 금액 중에서 최저한세 적용, 나중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해서 공제 안 받는 금액, 못 받는 금액 있으면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에 넣어주면 돼. 이 금액 중에서 공제 안 되는 금액 있으면 최저한세 걸려서 저장하시고 10년간 2월 공제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2월 기간이 지나서 소멸되는 거는 소멸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지? 됐고. 그 다음에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조정 투에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원래 실무라면 불러오기 해서 작업하는 거지만 앞에서 모든 부속 서류를 미리 다 작성한 게 아니다 보니까 불러오지 않고 불러왔으면 혹시 삭제하시고 주어진 자료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2억 350. 그 다음에 입금산입액이 2,785만 원. 통근산입액이 1,041만 5천 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하고 그 다음에 경기발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0만 원 하고 해서 594만 원이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공제감면세 합쳐서 594만 원. 594만 원 아니구나.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394만 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500만 원. 894만 원. 894만 원이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이고 그 다음에 차감세액 밑에 19번은 최저한세 적용제 공제감면세액인데 여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있는 거예요. 200만 원. 됐을까요? 그 다음에 중간이납은 없고요. 비납부세액에 중간이납은 없고 원천납부세액이 88만 원.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 그리고 이제 17번에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이 최저한세에 걸리는지 해봐야 돼. 지금은 여기 18번의 차감세액이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까지 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감면후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면후세액. 최저한세 조정 전에는 감면후세액이고 최저한세 조정하고 나서는 여기가 최저한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17번의 공제감면세액이 최저한세 걸리는지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져서 틀렸어요? 그러네. 입금산입액 2,785만 원. 됐나 그러면? 1,041만 5천 원. 그러면 차감세액이 1,524만 7천 원 나와요. 저장하시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져서 불러오기. 근데 여기도 불러오면 다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모든 서류를 다 부속서에 작성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23번의 차감세액이 처음에는 18번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18번의 차감세액과 같아야 돼. 18번의 차감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빼줘야 될 금액들이 빠지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넣어주면 돼. 찾아서. 안 나오는 것들이 보통 뭐가 안 나오냐면 소득공제. 그 다음에 21번. 22번이 자동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2번 나왔죠, 자동으로. 22번 자동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액공제 조정명세 작성했기 때문에. 그럼 21번도 원래는 자동으로 나오려면, 원래는 이제 공제감면,
그죠? 예, 공제가면 세액계산서. 그래서 작성해야지만 자동으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감면후 세액의 21번과 22번은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불러왔는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자동으로 불러왔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자동으로 안 불러왔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21번에다가 394만 원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고 나서 23번에 차감세 1,524만 7천 원이 법인세 가세표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8번에 차감세가 일치하는지 봐야 돼. 일치하죠. 그럼 일단 맞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누굴 구해줘야 돼?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감면전 가세표준의 7%예요. 감면전 가세표준은 요 가세표준 구할 때 감면 후 세액의 가세표준 구할 때 빼준 최저한세 적용 대상 특별비용, 최저한세 적용 대상 비과세 소득, 최저한세 적용 대상 입금불산임이나 송금산입,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이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 감면 빼기 전 가세표준이 나오고 그 금액의 7% 하면 최저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감면 후 가세표준 구할 때 빼준 최저한세 적용 대상 특별비용, 최저한세 적용 대상 비과세 소득, 최저한세 적용 대상 입금불산임이나 송금산입,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없어요. 없고 감면 전 가세표준에 7% 하니까 최저한세가 1,546만 5,450원이죠. 그지?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 세액공제 얼마 중에 500만 원 중에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하는 21만 8,450원은 공제받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만 공제받으라는 얘기예요? 478만 1,550원만 공제받으라는 얘기입니다. 500만 원 중. 이해할까요? 최저한세 걸려서 저장하시고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 최저한 적용 대상 감면세 394만 원 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4781550 더하면 872만 1,550원만 공제받으라는 거야. 두 개 합쳐서. 그럼 이 872만 1,550원을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7번 8721550 바꿔주고 엔터 치면 18번의 금액이 최전세가 나온다는 거지. 21만 8,450원 감면을 배제하니까. 그리고 지금 47번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넘어가죠. 어? 1,000만 원 넘어가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8번 분납할 세액의 현금 납부 클릭하시고 클릭하고 나서 왼쪽 하단에 보면 분납할 세액 뜨죠. 분납할 세액 48번 현금 납부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분납할 세액 떠요. 그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 2585450 2585450 저장하시고 그러면 1,000만 원 납부하고 258만 5,450원은 분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한세로 인해서 우리 공제 못 받는 금액이 얼마지? 21만 8,450원이죠. 무슨 공제 중에? 세액공제 중에. 그래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가셔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밖에 없는데 이 금액이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서 공제가 안 되니까 미공제액에 218450을 넣어주고 엔터 쳐주면 공제세액이 4781550이 나오고요. 그럼 미공제 받은 21만 8,450원은 또 다음 년도 또 이어야 되는 거지.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전산세무 1급 82의 기출문제 예, 법인세 실무가 끝났고요.